저는 낸시입니다. 26살 보통 회사원 보통직 평균 외모는 보통 머리에 약간 강한 의지를 제외하고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파티는 부서 여성들에 의해 조직되어 파티가 시작되면서 제 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옆에는 내가 일하는 곳보다 조금 더 큰 회사의 남자들과의 모임이었는데 원래는 남자 4명, 여자 4명으로 계획했는데 누군가 참석하지 못해서 인원수를 맞춰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는 미인은 아니지만 나는 분위기를 망칠 정도로 매력이 없지는 않아요. 파티에 딱 좋아요. 방을 잘 읽어요. 남자친구도 없고 파티에서 마법 같은 만남을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장소가 완전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거든요. 그래서 파티가 시작되자마자 식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합류했는데 나머지 3명이 여성은 한국 팝스타와 약간 닮은 날씬한 2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고 나머지 3명은 안경을 쓴 평범한 외모의 남자였고 또 다른 1명은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내 앞에 앉은 남자는 드레스 셔츠를 입고 잘 발달된 가슴과 팔뚝이 눈에 띄고 두꺼운 수염을 기르고 솔직히 딱 내 타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들이 좋아하는 날씬하고 잘생긴 남자보다 근육질 남자를 더 좋아했습니다. 완벽한 럭비 선수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말을 몰 수 있는 남자는 종종 나를 파티에 쉽게 초대합니다. 내 취향은 다른 여자의 취향과 거의 겹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와우, 당신은 인상적인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운동이든 내가 대화를 시작한 학생 시절에는 럭비를 했고 지금은 체육관 운동 빙고 마음속으로 외쳤다. 나 같은 톰은 회사보다 음식을 더 많이 먹으러 왔다. 그는 즐기는 것에 집중하는 여성들과 대화에 별로 참여하지 않았다. 맛있게 차려진 음식과 인상적으로 먹은 당신은 미치겠군요. 어떤 스포츠를 하시나요? 탐이 대화에 참여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저도 운동에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당신이 이렇게 좋은 몸매를 갖고 있다는 게 당연하군요. 그런 식으로 말한 적 없어. 미안. 톰이 활짝 웃었다고 했어. 그의 웃음과 목소리가 톰은 그때부터 딱 내 타입이었어. 약간 당황했지만 우리는 탐과 나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함께 훈련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알고 보니 탐과 나는 그 파티에서 결성된 유일한 커플이었고 탐은 27세의 나보다 1살 더 많았습니다. 사양 6피트 1인치, 198파운드 내 키는 5피트 5인치이고 몸무게는 125.638입니다.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면 아는 남자와 여자의 전형적인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실에 운동 기계를 두고 싶습니다. 거실이 넓은 곳을 운영해야겠다. 가족들에게 소개하려고 톰을 집에 초대했을 때 무심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부모님은 즉시 그 사람을 좋아했다. 밝고 배려심이 있어서 우리처럼 보였다. 결혼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톰의 집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톰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고 사실상 7살 위의 루시 자매 밑에서 자랐습니다. 소위 형수라고 불리는 사람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초조하게 방문했을 당시 생각했던 시어머니보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루시가 맞이해 주었습니다. 30대 중반입니다. 톰보다 7살 위지만 여자로서도 섞여서 아름다운 얼굴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 키 정도의 부드러운 톰과 비슷하지만 너무 날씬해서 근육도 없는 것 같았고 긴 금발머리가 멋졌다. 그들의 아버지는 톰 루시처럼 땅딸막하고 눈썹이 두꺼웠다. 정교한 바비큐를 준비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나 조개류 알레르기가 있는 루시 미안해요. 게와 새우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요. 많이 먹지 않으면 보통 가벼운 발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건 절대 못 먹을 것 같아요. 루시 톰이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우리가 저녁 데이트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냐. 그 얘기를 못 들었어. 미안해. 아냐. 괜찮아. 톰,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와 새우를 내 손에서 치워줄 수 있니? 톰은 유쾌하게 대답하고 내 목도 먹었다. 루시의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다. 그런데 잘 안 챙겼는데 다음에는 좀 더 조심할 텐데. 낸시 톰과 결혼하면 루시 말을 듣고 내가 아마 재료를 선뜻 쓰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다. 난 약간 죄책감에 알레르기가 있어. 루시가 덧붙였는데 그 사람은 그들을 너무 좋아해서 불쌍한 거등. 잠깐만, 내가 불안해서 여기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걸까? 탐이 날 안심시켜줘서 괜찮아. 정말 우리가 밖에 있을 때 게와 새우를 먹을 수 있어. 아니면 그냥 여기 와서 먹어도 돼요? 그의 유쾌한 말이 제가 머무는 동안 안심이 되었어요. 루시는 다소 심술궂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톰은 어렸을 때부터 게와 새우를 좋아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만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탐이 나를 문까지 데려다 주었을 때 나는 내가 제대로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루시는 결혼한 후에도 언제나 여기에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탐을 데려갈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탐을 데려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루시는 나를 아주 좋아해요. 내가 걔와 새우를 그렇게 좋아하는 줄은 몰랐어. 기분이 우울하다고 말했어. 톰이 나를 잘 위로해줘서 그래 난 시비와 새우를 좋아하지만 내 여동생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녀는 나를 정말 아끼고 있어. 그녀가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드는 것이 그녀가 사는 이유라고 말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녀가 실제로 그를 키웠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너무 많은 배려를 한 단순한 사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더 강렬할 수도 있지만 루시는 정말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정말 더 매력적입니다. 연예인들이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루시의 남자친구 짐은 33세이고 나이트클럽을 소유하고 있는데 루시가 이전 직장의 여성 동료에 의해 그의 클럽에 강제로 갔을 때 짐은 내 여동생을 사랑합니다. 나는 심지어 운동도 합니다. 가끔 그와 함께 근육을 키우고 싶다고 말하지만 적당히 톰은 루시와 짐을 공유했습니다. 톰과 저는 한 번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톰의 프라이드 치킨에 허니 머스터드를 바르려고 할 때 루시는 엄하게 말했습니다. 톰은 자기 프라이드 치킨을 바비큐로 먹습니다. 소스 그래도 톰은 그녀를 안심시켰어. 아 괜찮아 낸시가 허니 머스터드를 제안했는데 정말 맛있더라. 난 여전히 바비큐 소스를 좋아하지만 요즘 허니 머스타드에 빠졌어. 내 영향이나 그의 패션 취향 변화로 인해 루시는 항상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탐MS에서 저녁을 먹을 때마다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그 사건계와 새우가 눈에 띄게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종종 두드러기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리에 으깬게나 새우 또는 그 추출물과 조미료가 포함되어 있으면 불안한 동안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손님으로서뿐만 아니라 요리를 도와주려고 노력했지만 루시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너티 그녀가 요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움이 됐는데 루시가 제가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하게 맡고 있어서 저번에 여기서 식사를 하고 무심코 언급했는데 또 두드러기가 났는데 루시가 그게 이상하다고 반박했어요. 우리는 새우의 게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낸시 다른 알레르기가 있나요? 그렇게 들리게 했어요. 게다가 그녀는 내 잘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알레르기가 너무 많으면 탐과 함께 살 때 요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나는 그가 걱정됩니다. 그녀는 탐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 먼저 걱정했지만 다른 알레르기는 없습니다. 이전에 테스트를 받았고 내가 루시에게 그것이 나에게 떠올랐다고 확신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에도 그녀는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탐이 그녀에게서 멀어진다는 생각을 참을 수 없지만 루시는 35세이므로 머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다행스럽게도 그녀에게는 그녀를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루시와 짐은 결혼하는 게 어때요? 톰에게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겠냐고 물었어요. 제가 여러 번 제안했지만 그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내가 결혼하고 정착할 때까지 탐은 설명했지만 루시 자신이 결혼을 방해하는 것 같았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탐이 화장실에 갔을 때 루시와 짐이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루시는 내가 곧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탐은 지원을 위해 돌아왔습니다. 루시 미안, 몸이 좀 안 좋아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고 짐이 일어서서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루시는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거친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두 분 모두 맛있게 드세요. 탐이 나를 집에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들은 짐을 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짐이랑 나 혼자 남겨져서 좀 어색하긴 했지만 특별한 우정 코스 식사였다. 식욕을 우선시해서 맛있게 먹기로 하고 집에 가기로 했다. 짐이 나를 뚫어지게 지켜보면서 낸시, 너는 달라 너무 상큼하고 매력적이라고 했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짐은 가볍게 내 손을 잡고 함께 놀면 어떨까 속삭였다. 자기 여자친구가 기분이 나빠서 방금 떠났고 유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걸까? 루시가 너무 잘생겼다고 해서 누구라도 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그를 이렇게 바라보고 앉을 때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을 맴돌았습니다. 그만해 주세요. 농담이라도 루시는 짐의 반응이 뜻밖이라는 것을 알고 뜻밖의 의미 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바꾸려고 하면 화를 낼 것입니다.
그는 어쨌든 그녀는 화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잘생긴 남자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다. 나는 분명히 무관심하다고 말했고 짐은 정말 흥미롭다고 대답했다. 낸시가 화난 기색 없이 나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짐의 제안을 떨쳐버렸다. 나는 서둘러 역으로 가서 톰에게 전화했다. 나는 단지 봐야만 했다. 그 사람 왜 나를 여기로 부르셨나요? 톰이 내가 그를 호텔방으로 불렀을 때 물었습니다. 그곳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루시는 어떤가요? 솔직히 말해서 걱정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그녀가 바로 일어나더군요. 집에 와서는 우리가 놓친 희귀한 프랑스 식사 때문에 소란스러웠다고 그는 한탄했는데 당신이 짐을 떠난 후 내가 폭탄 선언을 했을 때 톰이 나를 때렸는데 톰의 얼굴이 진지해졌지만 그는 내 여동생을 사랑한다. 나는 그에게 루시가 화를 낼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녀가 그녀라고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신경 쓰지 않겠지만 톰은 무언가를 함께 엮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는 믿을 수 없는 것을 공유했습니다. 분명히 그가 루시에게 소개한 모든 여자친구는 결국 다른 사람을 찾았다고 말하면서 그와 헤어졌습니다. 나는 한 번 내 전 애인 중 한 명을 봤어요. 짐과 많이 닮은 남자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중 그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디는 짐이 루시의 요청에 탐의 여자친구를 헤어지자고 유혹하여 탐의 여자친구를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웃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가족을 욕하려고 톰에게 루시가 만든 요리를 먹은 후 두드러기가 자주 난다는 것과 조개류 외에는 알레르기가 없다고 말해야 했어요. 루시에게도 좋지 않아. 그래 내 말이 맞아. 낸시가 이 모든 일에 관여하게 해서 미안해. 내 여동생이 그런 링크에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톰이 흔들렸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내가 나 대신 루시를 선택한다면 우리 미래가 위태로워질 거야. 그러면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톰의 반응은? 단호했어요. 난 당신을 선택해요. NY 제가 이사가면 제 여동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가 진지하게 덧붙인 대로 제 여동생과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난 그냥 당신이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난 항상 내 잘못인 줄 알고 상황의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림받아서 조금 웃을 수밖에 없었어. 이로 인해 우리의 유대감이 더 강해졌고 그날부터 우리는 결혼을 향해 경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톰 집에 가지 않게 되었고 떨어져 있다는 것은 루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방해하지 말고 결혼식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결혼식 당일 참사들이 많이 나오네요. 혹시 웨딩 플래너에게 자주 트러블이 있냐고 물어보니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불안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 바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고민이 있냐고 물어봤다. 나는 그녀에게 고민을 털어놨다. 마침내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 아무 일 없길 바라며 분장실에 들어갔는데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거기엔 루시 톰의 여동생이 커다란 커터칼로 웨딩드레스를 자르고 있었다. 파괴된 액세서리들이 발 주위에 흩어져 있었다. 드레스에 물이나 커피를 쏟는 등의 방해 행위를 예상했지만 이건 아니지. 이제 다 망했다. 루시는 일그러진 미소로 말했다. 그 모든 것은 물론 임대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도로 부유하지 않는 한 결혼식을 위해 양재 드레스를 의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루시의 미소는 흔들렸지만 드레스 없이는 결혼식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예상하고 예약했습니다. 두 번째 드레스는 다른 드레스가 더 마음에 들었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침착하려고 노력하자 톰은 즉시 상황을 이해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니 무슨 짓을 한 걸까요? 그는 말을 더듬으며 동행한 웨딩 플래너에게 이 드레스와 액세서리는 우리 옷이냐고 물었습니다. 장소 우리는 이것을 재산 손해로 보고해야 할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지불할 것입니다. 저는 결혼식 날 가족 중에 범죄자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톰은 톰으로부터 범죄자라는 말을 듣는 것이 루시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범죄자입니다. 이 결혼을 반대하는 그녀는 루시라고 외쳤다. 오늘 결혼식이 취소되더라도 우리는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 나는 그녀에게 루시가 잠시 얼어붙었다가 그럴 리가 없다고 중얼거리며 쓰러졌다는 것을 몰랐다. 거짓말 톰이 덧붙였습니다. 제발 언니 이 말을 듣고 이 이상은 당신을 미워하게 만들지 마세요. 루시는 톰을 부르는 어린아이처럼 쓰러져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톰은 진정시키지 못해서 내가 서둘러 끝내는 동안 톰은 루시를 탈의실에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화장을 하고 여분의 드레스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때쯤에 우리 가족 탐의 아버지와 짐도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그랬습니다.
짐은 그것이 오는 것을 봤다면 왜 그녀를 막지 않았는지 궁금했지만 그 후 자신이 일부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아마도 계속해서 울고 있는 루시를 짐 톰에게 건네고 나서야 어쨌든 그녀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고 나는 부모님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모두는 약간 당황했지만 우리가 침착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오늘 결혼식과 피로연을 그냥 무사히 마치자고 바뀌었다. 결혼식에서 루시는 계속 울었고 리셉션에서 그녀는 손수건을 눈에 갖다 대었습니다. 탐이 루시에게 더 이상 그녀를 싫어하고 싶지 않다고 한 말은 상황을 몰랐던 그녀의 손님에 대한 상당한 말장난 처벌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오빠가 결혼식과 피로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결혼하게 된 것에 대해 슬퍼합니다. 탐과 나는 이탈리아로 원희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3개월 후 현지 요리를 즐길 계획이었습니다. 짐이 우리의 새 집을 방문했습니다. 탐은 떠난 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루시를 보지 못했지만 루시는 때때로 탐에게 전화를 걸어 차갑게 그녀를 해고했지만 탐은 짐에게 루시에 대해 물었고 놀랍게도 짐은 실제로 그녀와 헤어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루시의 요청에 따라 그런 일을 할 만큼 그를 사랑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지친 것 같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내가 사랑에 빠진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사랑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결단력과 노력, 그리고 톰을 위해 너무나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나는 그의 감정을 이해했지만 앞으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짐이 나와 함께 있기를 바랐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 톰 닮은 아들이 있으면 그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게 어때? 그 사람은 다시 열정을 갖게 될지도 몰라. 내 이기적인 의도를 인지하자고 제안했어. 특히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내 현재의 삶을 보호하고 싶었고 아이가 톰짐을 닮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 결혼은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고려해 볼 생각이라고 하는 나의 이상한 제안을 놀랍게도 받아들였습니다. 이 대화를 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짐과 루시가 우리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내가 특별히 아이들을 좋아한 적은 없었지만 내 아이는 유난히 사랑스러웠다. 이제 나는 톰에 대한 루시의 애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톰 자매가 루시에 대해 슬프고 복잡한 표정으로 말한 것처럼 되지는 말자. 그리고 그녀의 남편 짐, 그들은 예정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함께 멋진 부부는 톰을 닮은 남자는 없었지만 매우 귀여운 소녀가 있었습니다. 예기치 않게 딸에게 완전히 반한 짐이었습니다. 묻지도 않고 사진을 보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1살 된 그들의 딸은 점점 더 천사처럼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장난스러운 2살 난 아들도 매우 사랑받습니다. 짐은 종종 남자친구가 오면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를 쫓아내기 위해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짐과 루시가 이 점에서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사이에는 딸을 두고 버리는 끝없는 갈등이 있는 것 같지만 솔직히 그것은 내 관심사가 아닙니다. 셋이 가족으로 함께 있지만 그것도 내 알바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출산을 2달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쌍둥이와 우리의 장난꾸러기 아들은 이미 꽤 소수이다. 다른 가족을 걱정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넓은 거실을 빌렸다. 훈련 장비를 설치했는데 지금은 탑만 사용합니다. 임신 후 체중 감량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지만 종종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체력과 체력이 필요한 버려진 옷이 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업을 해서 다행입니다. 우리가 넣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장비를 치우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둘 다 체육관에 갈 수 있지만 기계 없이도 훈련할 수 있습니다. 톰이 아들을 안고 쪼그려 앉고 있다고 말합니다.